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감기 이거 놓고 얘기 많죠. 네, 비트코인 시장에 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반감기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주기를 사실상 보상이 뜻하고요. 줄어든다. 네, 사실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네. 사실상 채굴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제 저희가 시계를 조금만 길게 보면 공급량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다. 공급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급을 주면 당연히 가격이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4년 만에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언제 반감기가 돌아오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이제 정확하게 이제 블록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로 보통은 보는데요. 19일에서 한 23일이 일반적인 저희 이제 예측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네. 19일에서 24일 사이가 반감기가 찾아오는 주간이다. 그렇군요. 반감기 때마다 그동안 반감기가 몇 번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건 저희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올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시간을 언제쯤에서 확인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까?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1차 반감기 보통 이제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 이제 12개월 동안 오른 가격이 약 869% 가까이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은 사실상 559%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1차 반감기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2,000원이었습니까? 네. 기가 막힌 가격이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반감기 열흘 이제 앞두고 4차 반감기인 거죠. 이게 지금이 이 4차 반감기가 이제 열흘 앞두고 있는 건데 지금 가격은 국내 거래소 가격으로 1억 원 넘었어요. 이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상승의 그 정확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반감기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반감기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1억 원까지는 정확하게 ETF 수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ETF 수급. 네, 현물 ETF를 이제 크게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물 ETF를 운용사 AP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매수 효과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관에서 네. 연속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이지 사실 저는 반감기랑은 오히려 영향은 없다. 아직까지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6개월 이후 내지는 1년 정도 시기열이 됐을 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반감기를 앞두고 내지는 한 달 이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업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조금 예, 정리해 보면 그러면 ETF 상장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반감기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저 1억 원 가격까지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가격이 굉장히 세잖아요 지금 1억 원인데 막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에는 뭐 반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긴 해요 실제로. 가격 전망 앞으로 가격 전망이 중요한 건데 이제 네. 어디까지 뭐 10만 달러 뭐 이상 더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이제 그것도 언제를 저희가 타겟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저희가 반감기를 기준으로 보면 반감기 동안, 그러니까 올해 내죠. 올해 내에 사실 가격 하락을 4만 달러까지 갔다가 연말에 가격이 다시 반감기 효과로 인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만 올해는 패시브 수급이 받쳐주고 있으니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비슷한 횡보 수준을 가다가 사실 뭐 연말에 어느 정도 가격 오르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한 1억 사실 FOMC 결과가 그렇게 뭐 저희가 CPI 결과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흐름이 좋은 걸 봤을 때 저도 크게 6만 달러 언더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연말 같은 경우 저도 이제 11월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반감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에는 저는 사실 가장 하단을 1.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가격으로 네. 1.8억이면 지금보다 뭐 7, 80%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대단한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ETF 상장이 굉장히 호재가 됐다. 이렇게 수급상으로. 근데 이게 지금 5월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설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연말에 가격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기대된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이제 홍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굉장히 많은 운용사가 한 번에 상장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상장이 돼도 실질적으로 홍콩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외부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미 신청서 파일링이 된 상태이고요. 승인이 이제 5월에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죽쓰고 있어요, 막말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비트코인 ETF 상장되면 중국 내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돈이 모이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다 네. 거의 뭐 돈을 쏟아 부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국내처럼 뭐 만약에 국내도 사실 미국 ETF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겠어요. 그럼 추가 질문 좀 드리면 이게 홍콩뿐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ETF상 비트코인 ETF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네. 유럽에서는 영국인 것 같고요. 영국. 네, 국내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뭐 일본, 국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국내는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한 내년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해볼 저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약간 공약성 이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일부 공약으로만 이제 저희가 어느 그랬죠.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구체화되진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국내도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홍콩 효과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유럽 쪽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고. 유럽도 이제 영국은 파일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미국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제 홍콩만 된다면 완전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수급 주체, 매수 주체가 중요한 건데 네. 미국과 일본에서는 연기금들이 이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다. 사실 네 연기금에 대한 저희가 수급은 사실 계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가요? 네 아직 의사결정 타임라인이 좀 아직 길기 안 돼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이 있긴 했었습니다. 미국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포트에 특히 대학 연기금 같은 경우는 3%씩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대부분의 AUM 가장 큰 세 개 이제 하버드, 예일 대 브라운 이렇게는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이제 포지션들이 사실상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비중을 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15% 이상 담으려면 이제 SEC에 변경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담을 수도 있지만 ETF를 통해서 담을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퍼블릭 펜션 펀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걸-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죠? 그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국내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 연금이나 네. 뭐 IRA 같이 이제 워낙 연금 펀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뭐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에 이제 퇴직연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오면은 이 음과 양이 있는 건데 네. 채굴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예요. 반감기가 오면은 아무래도 그 페이가 적어지기 반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실상 이제 채굴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성을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일반적으로는 채굴 원가 그리고 채산성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전기료, 컴퓨터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운영 비용이 사실 많이 들다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막 굉장히 높지 않은 한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또 팔게 되고요. 그게 연쇄적인 가격 하락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현금 흐름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BEP가 됐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판매를 합니다. 오.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대부분이 하락한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저희가 YTD 기준으로 보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평균적인 주가 이제 퍼포먼스가 한 380%대였습니다. 상승률이 주가 네. 상승률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계열로 조금 더 이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길게 그려보면 ETF와는 흐름이 비슷하긴 합니다. 최근에 조금 괴리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반감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럼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되냐? 이거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건 기업마다 굉장히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이 업계는 저희가 정해진 게임에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리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고요. 특히 이 채굴 원가라고 하죠. 채굴 원가가 낮은 기업들, 예를 들면 클린스파크가 채굴 원가가 3만 달러로 가장 저조합니다. 그런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혹은 이제 얘네들보다 기업 규모는 훨씬 큰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네. 경우에는 한 채굴 원가는 한 4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이하 가격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재무적인 거에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제가 질문 굉장히 드릴 게 네. 많은데 연구원님한테 이게 지금 그 비트코인 다음은 사실은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이더리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ETF 상장이라든가. 저는 이더리움 기대감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5월 23일 날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근데 저는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는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요거를 이번에 파일링이 실패하고 다음번에 하면 이제 내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 정도를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진행되기 위해서 뭐 증권성 이슈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혹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생태계가 굉장히 또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이제 이걸 POS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좀 다른 작동 방식이 이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ETF 허가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살펴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은 좀 네. 기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장이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총선이 끝났어요. 양당의 지금 결과와 관계없이 양당은 지금 이 가상자산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렇게 크게 입장은 다르지 않고 도입을 하겠다. 시기 문제다, 방식 문제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이렇게 총선 이후에 우리 국내의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건 뭐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7월에 당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으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과거와 다르게 법적 테두리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처음으로 규제가 생기는 네, 거죠. 처음으로 규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어떻게 이제 마련이 되는지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기업들이나 혹은 저희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제 직격탄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게 클 것 같고요. 그 다음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 네, 거래세 세금이 내지 소득세. 네, 일단 내년까지 유예인데요. 이제 사실상 뭐 공약으로는 다들 어느 정도 더 유예가 되는 거죠. 추가 유예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사실 2025년 보다 더 길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원래 25년 1월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길어지냐 몇 달 안 남았었던 거예요 원래죠. 네. 올해까지만 하고 올해까지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세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간 너무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언박싱 김세희 연구님과 비트코인과 이 크립토 시장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